2025년 9월 7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약 사드세요 하고 후원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약 안 사 먹고요. 노트 살게요. 제가 어제부터 방송 원고를 게시판에 올려드리기로 했고 몇 년 동안 돈다방 미쓰리 원고가 이렇게 쌓였네요 하고 8건의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 노트 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노트가 더 없네요. 라고 했으니까 소중한 후원금 더 좋은 방송 위해서 노트 구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좀 다운되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어떤 그 응원이 주는 힘이 예전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8일부터 9월 12일 한 주 동안의 주식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고요. 예고를 먼저 좀 해드리면 저는 일단 내일 9월 8일 새날에 출연합니다. 원래는 수요일날 출연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다가오는 한 주는 일정을 좀 바꿔서 마차님과 바꿔서 제가 월요일날 출연하기로 했고 어찌 보면 월요일날은 돈다방 미쓰리가 없는 날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내일 새날에서 뵐 거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9월 9일 화요일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인사드리는 걸로 예고해드리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4포인트 상승해서 3,20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3,200포인트 회복을 했죠. 주식시장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전문용어로 박스권이야 횡보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되게 찜찜합니다. 특히 제가 찜찜하다는 게 아니라 3,500포인트 간다며 그래서 주식시장에 덥석 진입하신 우리 주린이 분들이 왜 이렇게 안 가? 짜증나게 이런 심리가 느껴지는 그런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밴드 3,100에서 3,300포인트 예상하고 있습니다. 3,300포인트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나라 주식시장이 막 올라갈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윤석열이어서 우리만 죽쓰고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 갭을, 다른 나라와의 갭을 쫙 맞췄고 그 위치가 3,100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제가 3,100포인트, 3,000포인트 갔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더 치고 가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나라 증시라든가 혹은 글로벌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유동성으로 막 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겨우 뉴욕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어서 저렇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코스피를 예상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코스피가 3,000포인트, 3,100포인트, 3,200을 막 가니까 당장 3,500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막 아우성들을 쳤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특히 시사 방송에서 설레발 좀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간곡하게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쓰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좀 알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저의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증권사들의 의견을 좀 볼게요. 대신증권은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같은 물가지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표 같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되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시나리오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은 이번 9월 달 금리 인하는 단발성이 아니라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반가워하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런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전까지는 매크로 변수, 그러니까 경제 지표 변수에 민감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자, 이제부터 연준 위원들의 입은 봉해집니다.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어요. 우리가 9월 달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라는 예상은 지금 거의 100%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인 생산자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뭐냐면 9월 11일, 911이군요. 목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러니까 내마녀의 날이에요. 만약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라든가 생산자 물가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찾으려고 했을 때 이번 9월 달 내마녀의 날은 꽤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한번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는 이 선물 옵션 만기, 선물 만기, 옵션 만기 이런 날들이 별로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던 녀석이 갑자기 주인공으로 나와서 막 머리 흔들어 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 주는 9월 달 내마녀의 날이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요. 시장의 관심은 금리를 인하한다 안 한다의 여부가 아니라 과연 50bp 할 거야, 25bp 할 거야 이거라는 거죠. 그거는 이번 주 발표될 물가 지표가 이를 가늠할 핵심 잣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상상인 증권은요.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국 증시에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의 전문가 의견들을 좀 조합해 보면 변동성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기대가 되지만 최근 물가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 보니 주식시장은 그 지표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변동성을 보일 거다. 따라서 변동성 장세를 이용해서 비중을 늘려라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비중을 늘려라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주식시장이 또 빠져요. 막 되게 많이 빠진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당분간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오니 현금 유지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원칙은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만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은요. 뉴욕 증시도 지금 혼란합니다. 자, 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경기 하강이라는 악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리를 틀까봐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그동안 쭉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하다못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법원에 가서 맞네 틀리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관세 전쟁이 없던 걸로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 같아라고 이상하게 뉴욕 증시를
해석하면서 진짜 뉴욕 증시에는 경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 많이 해드렸죠. 뉴욕 증시 안에는요, 경제가 없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원하려면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작년 8월달, 9월달 어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던 상태에서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경기 침체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해요. 경기 침체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놓지 않는다고 경기 침체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자, 지금 뉴욕 증시는 이렇게 금리 인하 호재라는 이슈와 경기 하강 악재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근데 슬픈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금리 인하는요, 이미 증시에 다 반영돼 버렸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성이 이슈를 미리 땡겨 쓰고 꿀꺽 먹고 막 트림하고 방구 뽕 이렇게 다 소화시켜 버린다고요. 그래서 주식은 한 발이든 반발이든지 무조건 미래를 봐야 된다. 한 걸음 앞서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미 금리 인하는요, 뉴욕 증시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가 잘 버티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자주 썼는데 그 버티고 있었던 재료가 뭐겠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에요.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 정책을 세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잘 버티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는 금리 인하라는 녀석이 이미 다 반영이 돼서 뉴욕 증시에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경기 하강, 말이 좋아 경기 하강이지 경기 둔화, 경기 침체란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부각이 되면 증시는 연말로 갈수록 무언가 좀 힘들어지겠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원고 준비하는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트럼프 스토커라고 해서 이제 뭐 윤경환 특파원의 트럼프 스토커라는 어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그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너무 늦은 파월, 고용 쇼크, 금리 내릴 때 됐나입니다. 제가 매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통화정책 그지같이 못해서 쪼다갔다고. 그래서 잭슨홀 미팅 같은 거 전 기대도 안 한다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통화정책을 정말 맛깔나게 멋스럽게 하지를 못하는 쪼다 같은 인간이어서 결국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인플레이션이 1월 달에 살짝 출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라는 개소리 하는 바람에 막판에 연말에 7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마구마구 단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대로 지금 정책을 하지 못한 이 숙제, 밀린 숙제가 연말로 갈수록 글로벌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 시끌시끌한 게 있어요. 자, 경제 지표를 좀 보면은요. 9월 8일 월요일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 8월달 뉴욕 연방준비은행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한 달 전에 그러니까 8월달에 발표됐던 7월달 기대 인플레이션은 3.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9월 9일 화요일 날은요. 1분기 고용임금조사가 반영된 연내 벤치마키 수정 예비치가 발표가 되고요. 9월 10일은 7월 도매 재고 그리고 8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한 달 전에 발표된 7월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무려 0.9%나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했어요라고 했지만 소비자 물가지표도 그 예상치가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근원이든 헤드라인이든지 뭐든지 소폭 이렇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과하게 튀었던 달이 지난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상치는요.
8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3%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0.3% 상승이 맞다면, 그렇게 발표가 된다면 당연히 7월달 0.9% 상승보다는 둔화됐겠지만 0.3% 상승도 상승입니다. 그리고 최근 소비자 물가지표와 생산자 물가지표는 대가리를 위쪽으로 쳐들고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9월 11일 목요일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한 달 전에는요. 7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상치 2.9% 상승으로 발표가 된다면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러나 예상치에 부합을 했던 안 했던 7월달 2.7% 상승보다는 상승한 건 맞고요. 연준의 목표 물가 수치는 2%인데 지금 2%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지금 3% 이렇게 치 닫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전문가들이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러니 괜찮다라고 그런 멘트에 여러분들이 당하시면 안 돼요. 예상치가 상승했으면 그 예상치에 부합해도 상승한 건 맞거든요. 자, 그리고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 이거는 7월달과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달과 비슷하지만 어쨌든 G5준만큼이라도 상승하고 있다. 뭐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그리고 목요일이니까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9월 12일 금요일 9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한 달 전에 발표된 8월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58.9였습니다. 7월보다 하락한 수치였고요. 소비자 심리지수 기준이 얼마라고요? 100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는 상당히 안 좋아요. 자, 국내 증시, 뉴욕 증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봤고요. 다가오는 한 주는 사실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예상치에 부합했더라도 상승하면 분명히 이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위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틀고 있는 거고, 우리가 단순히 와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해도 이미 반영된 부분이 많으며 25bp로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면 50bp 할까? 이랬을 때는 경기 둔화, 경기 하강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내만여의 날, 이번 달엔 내만여의 날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인지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래,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겠지? 뭐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시작이 되던 말든 어쨌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되겠죠. 그 외에 어떤 변수들이 없을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방송 녹음하고 다시 한번 체크를 했더니 7월달 비농업자 부분 신규 고용이 다시 수정된 수치가 맞네요. 8월 1일 날 발표했을 때는 7만 3천 명이라고 했는데 계산기를 두들겼더니 7만 9천 명, 그러니까 6천 명이 증가된 게 맞습니다. 문제는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13,000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8월 1일 날 확인했던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7만 3천 명이었었다. 우린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물론 이 7만 3천 건도 지금 7만 9천 건으로 상향됐고, 문제는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7만 3천 건이니 7만 9천 건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월달,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기존에는 14만 몇 명씩, 14만 몇천 명씩 증가됐다고 개구라를 쳤는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겼더니 5월달이 만 몇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는, 13만 명이 넘는 수치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아예 6월달은 일자리가 만 몇 개가 증가된 것도 아니고 14만 몇천 건이라고 있는데 14만 몇천 건이 아니라 만 몇천 건밖에 안 됐다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다시 수정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만 3천 개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관세 이슈가 조금 줄어들고 있죠. 트럼프의 관세 이슈는요, 다른 나라는 다 의미 없고 중국을 봐야 되는데 중국은 무서워요, 트럼프가. 왜냐하면 100% 넘게 관세 때리니까 중국이 맞불 작전을 때리는 바람에 증시가 하락하고 이러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계속 90일씩 유예기간을 줍니다. 아마 이 유예기간이 지금 11월인가 그래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 체크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2분기에 90일 이상 신용카드 연체율이 12.27%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가 2011년, 그러니까 유럽발 재정 위기가 있었을 때, 그 당시 2011년 2분기 미국의 90일 이상 신용카드 연체율 13.7%가 사상 최고치였는데 지금 거기에 근접하고 있다. 자, 미국 경제 안 좋습니다. 또 하나, 지금 프랑스의 금융위기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 유럽발 재정 우려가 지금 진행 중이다. 9월 12일 신용평가사 피치에 프랑스 신용등급 리뷰가 있는데 주목해야 된다. 우리는 유럽발 재정위기, 금융위기도 한번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제가 체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펙에서 이제 회의를 엽니다. 뉴욕 증시가 나쁘다고, 즉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막 그 자존심에 스크래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작년처럼 골디락스니 노랜딩이니 연착륙이니 이런 개소리는 안 해도 경기 침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경기 하강이란 단어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나쁜 악재도 예쁘게 포장해서 막 좋은 것처럼 열심히 포장해서 뉴욕 증시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펙이 회의를 하는데 만약에 오펙에서 글로벌 경기 하강 우려 혹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감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바로 반영될 겁니다. 제가 또 한 유가 하잖아요. 유가 시장은 엄청 순수한 녀석들이거든요. 걔네들은요, 주식시장보다 굉장히 움직임이 확실합니다. 걔네는 수급과 공급이 또렷하게 이슈를 잡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국 경제 안 좋아요. 우리 미국 경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런 얘기는 참 안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식을 버티고 있다면 오펙 회의를 잘 지켜봐야겠죠. 오펙에서 만약에 글로벌 경기 하강 우려 이것저것 이슈 꺼내놓고 아무리 봐도 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서 우리 감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은 아마 그 부분이 주식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건 또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쓴 원고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게시판 보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떤 분께서 화면이 너무 좀 어둡다라고 했는데 다시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을 좀 어둡게 하고 그냥 노트북이 아니라 컴퓨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리치가 이렇게 무릎에 올라오거나 책상에 올라와서 리치 눈 다칠까봐 제가 이 빛을 좀 낮췄거든요. 다시 높여가지고 좀 밝게 찍어 올릴 거고요. 왜 손 아프게 손으로 써서 올리냐? 손으로 쓰면은요, 제 머릿속에 이런 이야기 해야지 하고 내용이,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이 만들어지고, 또 제가 그렇게 자료들을 쭉 손으로 직접 쓰면서 제 스스로 이거 왜 그랬지, 그거 뭐였지 하면서 제 스스로 궁금증을 계속 생각해 나면서 원고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냥 타자로 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행성 관절염을 무릅쓰고 제가 손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제가 새날에서 인사드릴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9월 9일 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미쓰리가 잘 여러분 곁에 지켜드릴 테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